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에서 JDB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실습 9-2 JDBC 종합실습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예, 실제 실습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9-2 JDBC 종합실습으로 학생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하는 프로그램 구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실습에서는 MVC 패턴을 적용을 해서 학생 정보를 등록시키고 또 목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 앞에서 만들었었죠. 네, 앞에서 SQL 실습할 때 만든 스튜던트 클래스를 그대로, 스튜던트 테이블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스튜던트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엔티티 데이터 오브젝트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DB 연동을 위해서 스튜던트 DAO, 그리고 컨트롤러 서블릿으로는 스튜던트 컨트롤러 서블릿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뷰로 사용할 JSP는 하나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화면에 목록과 등록하는 화면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실행 결과를 먼저 한번 보면요. 네, 이와 같이 실행이 됩니다. 화면 디자인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최대한 간단한 HTML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DB에 등록되어 있는 목록을 보여주고 그 밑에는 학생을 추가하는 양식이 들어있어요. 등록하면 새롭게 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등록된 내용은 DB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겠죠. 현재 10개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데 네, from student 실행을 해보면은 현재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단계별로 차례로 학습을 하면 될 텐데요. 오늘 영상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는데 주의해야 될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모델 구현하는 부분이죠. 네, 요거는 스튜던트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클래스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료 구조는 이렇게 만들고요. 생년월일은 데이트 포맷을 썼어요. 그리고 이 데이트 포맷은 java.sql에 있는 데이트 포맷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해 줍니다. 네, getter setter는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AO 클래스,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입출 수삭, 또 DB 연결 종료를 담당하는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DAO 클래스는 모든 DB와 관련된 처리를 하는 클래스로 구현이 되고요. 앞에 JDBC 실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DB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죠. JDBC 부분에서. 자, 그리고 필요한 메서드, 우리가 DB를 입력, 수정, 삭제할 때 여기서는 편의상 우리가 아까 DBCP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DB 연결 후 종료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B 연결을 위한 오픈 메서드, 또 DB 종료를 위한 클로즈 메서드를 우리가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네, 여기서는 두 개의 DB 관련된 기능이 있죠. 학생을 등록하는, 즉 insert 쿼리가 들어가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select, 전체 학생 목록을 갖고 오는 쿼리를 담당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insert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DB에 등록하기 위해서 HTML 폼으로부터 전달된 값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 타입으로 매핑을 해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타입을 받는 거고요. SQL 쿼리문에 요 values하고 이제 4개의 값을 넣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물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 시켜주는데
이 중에서 주의할 거는 요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은 날짜 타입이기 때문에 set date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데이터를 인서트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키 값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키 값이 필요한데, 이 프라이머리 키 값은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ID 필드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2 실행 결과에 보면은 이렇게 ID 컬럼이 있는데 자동 증가 값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컬럼엔 데이터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워두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ID 컬럼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 이 두 가지 주의해서 인서트 메서드는 봐야지 되겠고요. 다음에 전체 학생 목록을 갖고 오는 get all이에요. 여기서는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JDBC의 경험을 위해서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특정 학생만 갖고 오는 메서드라든지 또 삭제하거나 또 세부 정보를 갖고 오는 메서드나 이런 것 등등을 추가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get all은 전체 목록을 갖고 와야 되니까 각각의 데이터는 student 타입이고 그걸 묶어서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DB 연결하고 리스트 객체 만들어 주고요. 전체 학생 쿼리 만들어서 리절트 셋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실습에서 나왔던 것처럼 리절트 셋에 next, 앞에 설명에서 JDBC 설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리절트 셋에 next 메서드를 호출해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동안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갖고 와서 student 객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부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tudent 객체에 들어갈 값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트에다가 현재 생성된 student 객체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간 student 객체가 리스트 형태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DAO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컨트롤러예요. 자, 컨트롤러는 서블릿으로 구현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서블릿 구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구조를. 그래서 액션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식을 쓸 거고요. 액션 파라미터로 리스트와 인서트 두 개의 값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어요. 자, 컨트롤러에서는 DAO 객체 먼저 선언해 주고요. init 메서드에서 DAO 객체를 초기화해 줍니다. 이제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각각의 이제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서비스가 호출이 되겠고,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로 액션 값 받아와서 혹시 너리면은 목록으로 갈 수 있도록 포워딩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만 실행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겠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스위치문으로 리스트냐 인서트를 비교해서 각각 메서드로 호출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뷰 값이 전달이 될 거고요. 해당 뷰로 포워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스트와 인서트의 세부 내용은 아래쪽에서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는 전체 목록을 갖고 와야 되니까요. DAO에 get all을 호출한 다음에 그거를 students라는 이름으로 얻다가 저장, request에다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JSP로 가라고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구조도 거의 다 살펴봤는데, 실행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파치의 커먼즈 빈 유틸스를 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HTML 폼에서 입력한 값을 받아가지고 스튜던트 객체로 만든 다음에 컨트롤러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JSP에서는 유즈빈 액션을 썼는데 서블릿에서는 아파치의 커먼드 빈 유틸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역시 메이븐 리파지토리에 가서
네, 아파치 커먼즈 빈 유틸스를 검색하면 돼요. 네, 그래서 1.9.4 버전을 복사를 해서 우리 이클립스 프로젝트에 역시 폼.xml에다가 디펜던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디펜던시스 안에다가 새롭게 이걸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된 거고.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bin utils.populate 그리고 student 객체로 매핑을 할 거고 request.getParameterMap 즉 HTML 폼으로부터 넘어온 값들을 student 클래스의 멤버 필드로 다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폼.xml을 통해서 이렇게 커먼즈 빈 유틸스가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하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코드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뷰입니다. 뷰는 하나만 있는데 studentinfo.jsp예요. studentinfo.jsp에서는 서블리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된 값을 출력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테이블 구조로 모양을 잡고 c땡땡4 each로 tr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각각 s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students가 리스트 타입으로 데이터가 전달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 데이터를 꺼내면 s로 받는 거죠. 그래서 s.id부터 s.email까지를 td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 양식 부분에서는 메서드는 포스트로 하고 액션은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유저네임, 유니버시티, 벌스, 이메일. 자, 요 이름값들이 어디랑 마칭이 돼야 돼요?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 이름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요 이름이 정확하게 HTML 폼에 있는 이름과 일치를 해야 된다. 네, 그 부분 주의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주의할 사항. 자, 여러분들 당연히 DB 프로그램이니까 H2DB가 실행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혹시 에러가 나와요. 에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요 이름들을 잘못 썼을 때 여기에서 스펠이 틀렸거나 잘못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 디펜던시의 H2, 그 다음에 커먼스 빈, JSTL 모두 다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폼.xml에서 H2를 포함시킬 때 요 밑에 스콥이 있었는데 그 스콥 테스트라고 되어 있던 거 지우라고 했죠. 그거 꼭 지우고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 여러분들 요 학생정보관리 프로그램 모두 다 구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MVC 패턴, 구조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드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들 했습니다.